통장에 돈을 왜 찾지 못합니까? 당신이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남의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심지어 배우자도 손댈 수 없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인데 쓸 수 없는 돈.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에 꼭 필요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김성만님은 30년 넘게 평택의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평생 우체국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꼼꼼하게 저축해 온 분이죠. 자녀 둘은 모두 서울에서 독립해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어느 평범한 아침, 김성만 님이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달려가 보니 아내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성만 님은 즉시 119에 전화했고 아내분은 구급차로 대형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는 뇌출혈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위해 간호사는 중환자실 입원과 검사 비용으로 우선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김성만님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시중은행 계좌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금전 관리는 아내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김성만님이 병원 근처 은행 지점으로 가서 아내의 통장과 도장을 꺼내 창구 직원에게 500만 원을 출금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구 직원은 본인 확인을 요청했고 김성만 님이 상황을 설명했지만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아니시면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명의자 본인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김성만 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고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직원은 법적으로 배우자라도 본인 확인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법적 대리인 지정이나 후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밥상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의 돈인데도 김성만님은 법적 배우자인데도 출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상속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거나 사전에 금융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김성만님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절차는 분명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지금 당장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김성만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77년을 살아오면서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니, 내 돈이, 내 가족의 돈이 갑자기 닿을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린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김성만님의 명의 계좌에도 약간의 돈이 있어 당장의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아내 통장에 있는 돈을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이제 법적 절차 없이는 손댈 수 없는 타인의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성만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 가족인데 왜 돈을 쓸 수 없지?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묶여버리면 누구를 위한 돈일까? 그날 밤 김성만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면서도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위한 금융 준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김성만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 김성만님은 심장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아내의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에서 김성만님은 법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빨라도 몇 주, 보통은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고 했습니다. 김성만님은 당장 계속 발생하는 병원비를 생각하면 몇 달이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금융보호자 등록 제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거래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리 가족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해두는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는 제도였습니다. 김성만님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규칙과 절차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금융 절차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성만님은 서류함을 뒤져보았습니다. 아내와 본인의 통장들, 보험증서, 세금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정리해온 금융자산 목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금융 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고 김성만님은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줄 알았지만 금융실명제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설명에 놀랐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것이 몇 달이 걸린다는 사실의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함께 은행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은행 매니저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매니저가 건넨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진단서, 후견인 신청서, 재산 목록, 법원 신문 준비, 신문 후 후견인 결정. 이 목록을 보는 순간 김성만님은 현실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온 50년이 무색하게 법적으로는 타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면서 이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말이죠. 김성만님은 아들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이런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을까? 건강할 때, 서로 의식이 있을 때, 이런 준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만님은 오래된 서류 정리함에서 다른 통장들을 발견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통장들이었죠. 그 중에는 아내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적금 통장도 있었습니다. 만기가 지난 지 오래였지만 찾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통장에도 돈이 남아있을까 궁금했던 김성만님은 다음날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한 후 알려준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 계좌는 현재 휴면 계좌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휴면 계좌가 된다고 했습니다. 휴면 계좌가 되면 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찾으려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휴면계좌 조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몰랐던 또 하나의 금융현실, 바로 휴면계좌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통장 속 돈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김성만 님이 발견한 휴면계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휴면계좌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통장을 만들고 잊어버리거나 소액이라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둔 돈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휴면계좌로 전환되는 것이죠. 김성만 님은 은행에서 휴면계좌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놀랍게도 아내 명의로 된 휴면계좌가 2개나 있었고 거기에 총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니 김성만 님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휴면계좌 속 돈을 찾기 위해서도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돈 역시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래전에 만들어둔 계좌가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간 거래하지 않은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는 이미 휴면계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계좌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만 님의 아들이 서울에서 법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진행은 더뎠습니다.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 신문 일정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비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김성만 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매니저가 금융보호자 등록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록 아내의 경우에는 이미 늦었지만 김성만 님 자신의 계좌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을 찾은 김성만 님에게 매니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금융보호자 등록제는 본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미리 지정한 사람이 대신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후견인 절차와는 달리 은행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김성만 님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매니저의 도움으로 즉시 자신의 모든 계좌의 아들을 금융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김성만 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들은 법적 절차 없이 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거예요. 김성만 님의 말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계좌에 금융보호자를 등록해 두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또 다른 제도도 소개했습니다. 바로 신탁 제도였습니다. 신탁은 본인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자금이 인출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나 의료비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의식이 없더라도 계약대로 실행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성만 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아내와 자신이 미리 이런 신탁을 설정해 두었다면 지금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성만 님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신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양비와 의료비로 매달 일정액이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김성만 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미리 계획한 대로 돈이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의식 없을 때 돈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성만 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돈이 단순한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여러분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나요? 아내가 쓰러진 지 2달이 지났을 때 법원에서 드디어 김성만님의 아들을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내의 계좌에서 필요한 의료비와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해결되어 다행이었지만 2달이라는 시간은 김성만님에게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김성만님은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이런 중요한 금융정보를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성만님은 병원 대기실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배우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성만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보호자 등록과 신탁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노부부의 감사 인사에 김성만님은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김성만님이 살고 있는 평택의 노인정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다양한 강좌가 열렸습니다. 김성만님은 노인정 회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 금융관리 강좌를 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김성만님의 작은 강좌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했던 참석자가 한 달 만에 3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김성만님의 강좌는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신탁 제도의 종류와 장단점, 금융보호자 등록 방법, 휴면 계좌 찾는 법, 상속 절차 간소화를 위한 준비 등 자신이 직접 겪고 알게 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성만님이 강조한 것은 ISA와 CMA 같은 계좌였습니다. 이런 계좌들은 일반 예금보다 접근성이 좋고 가족이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김성만님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고객에게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김성만님의 강좌가 계속되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노부부, 치매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된 독거노인, 금융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어르신 등 다양한 사례들이 김성만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김성만님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금융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떻게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한편 아내의 상태는 천천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언어 기능과 운동 기능의 장애가 남아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김성만님은 이제 후견인 절차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된 아내의 계좌에서 필요한 치료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만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까? 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할까? 이런 의문을 품고 김성만님은 은행의 지점장과 상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불법 탈세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죠. 하지만 동시에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보호자, 등록이나 신탁 같은 보완 제도가 있는 겁니다. 김성만님은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김성만님의 아내는 발병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내의 통장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덕분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만님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신문에 자신의 사연을 기고했고 그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도 김성만님에게 강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김성만님의 강의는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많은 노인들의 재정적 독립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잃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건강을 잃고 나서 내가 평생 모은 돈조차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평생 일하며 저축하지만 정작 그 돈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만님은 이제 자신의 재산 관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자산의 일부는 신탁으로 전환해 매달 일정 금액이 생활비와 의료비로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아이의 전환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모든 계좌의 금융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돈이 정말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김성만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노인들이 하나둘씩 은행을 찾아 금융보호자를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통장 비밀번호와 금융정보를 미리 공유하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변화했습니다. 지점장은 매달 한 번씩 시니어 금융교실을 열기로 했고 김성만님을 초빙 강사로 모셨습니다. 은행에서도 고령 고객들에게 금융보호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라는 김성만님의 말은 은행도 이제 먼저 알려줍니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경험과 노력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김성만님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김성만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이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내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깁니다. 첫째, 지금 당장 금융보호자를 등록하세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휴면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잊고 있던 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신탁 제도를 고려해 보세요. 특히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넷째, 가족들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세요. 비밀번호, 계좌 목록, 보험 정보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ISA나 CMA 같은 접근성이 좋은 금융 상품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맑은 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바로 그 적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금융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